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하죠? 네, 윤 대통령 오늘 오후에 서울 성남공항 통해서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인데요. 총 1박 4일의 일정이고요.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이 캠프 데이비드 미국 대통령의 공식 휴양지로 바이든 정부가 해외 정상을 이곳에 초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가진 뒤에 정상 간의 오찬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 등을 진행합니다. 이 세 나라 정상이 만나는 건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번이 4번째인데요. 예? 그간에는 모두 국제다자회의를 통해서 만남이 이뤄졌지만 이렇게 독립적으로 단독 개최는 또 처음이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회의의 핵심 의제 단연 3국 안보협력 방안인데요.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뿐 아니라 공급망, 에너지, 기술 등에 대해서 좀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미국이 3국 간의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니셔티브 이 말 참 어려운데 이게 뭐죠? 네, 이니셔티브 쉽게 말하면 새로운 구상, 새로운 계획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3국이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겠다라는 건데요.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현지 시간 16일 브리핑에서 이 3국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중요한 이니셔티브들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이니셔티브는 3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커비 조정관은 이니셔티브는 중국 같은 특정 국가에 대한 도전 이런 게 아니고 영내에서 3국 협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도전에 관한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경제, 외교, 안보까지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구상이라는 좋은 말이 있긴 하네요. 예, 3국이 정례적으로 만날 거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일본의 니혼기 이자이 신문이 어제 한미일 정부가 3국 정상회의에서 정상뿐 아니라 국가안전보장회의 담당 고위 관리도 연 1회 정기 협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이 공동성명에 담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예. 이 3국 협의를 중층적으로 정례에 개최해서 어느 나라에서 정권이 어떤 식으로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이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예. 이뿐 아니라 교도통신도 외교 소식통 인용해서 한미일은 정상회의 정례 개최에 위해서 정상회의 정례 개최를 계기로 이 3국의 외교장관 그리고 국방장관 회의도 매년 정기적으로 여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브리핑 통해서 이번 회담으로 3국 사이에 다양한 수준에서 정례화된 공조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예. 정상회의의 정례화는 이번 회담의 결과로 기대하는 부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니까 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외교기사 참 어려운 말들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가요. 검찰에 4번째 출석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죠? 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예. 당대표 취임 후에 4번째 검찰 출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가 이 대표를 상대로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 인허가 경위 그리고 민간업자 청탁 여부를 오늘 조사할 예정인데요. 이 대표 측은 검찰 조사에서 30쪽 분량의 진술서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필요할 경우에는 보충 설명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이 대표는 지난 15일에 공개한 진술서 요약본에서 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 등은 민간업자 로비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밝히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네, 출석에 앞서서 이재명 대표가 한 18분 정도 길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입장문 내용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이 대표는 오늘 지지자들이 모인 집회 현장 찾아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지금까지 4차례 검찰에 출석하는 동안 취재진이 아닌 지지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또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이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서 까짓 소환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히 받겠다.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재발
제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 또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또 회기 중에 영장 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정치 꼼수는 포기하라 라고 말하면서 공포 통치 종식과 민주 정치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재물이 되겠다라며 검찰 수사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와 유착했다는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 대선 선대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이 대표 검찰 출석 날인 오늘 공교롭게도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예.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이 대표의 지난 대선 선대위에서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 씨와 서모 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는데요. 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부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이 재판에서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인 이모 씨가 이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시점과 관련해서 거짓 알리바이를 한 걸 포착하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압수수색 대상이 된 박 씨 등이 이 씨의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위증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예,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전 대표의 전직 비서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전에 송 전 대표 비서 출신인 양모 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양 씨는 당시에 막내급 비서로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상주하면서 이 지지의원 모임 일정 관련해서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예. 전해졌는데요. 이 외통위원장실이 어떤 곳이냐면 검찰이 2021년 4월 28일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지지의원 모임 참석한 의원 약 10명에게 한 300만 원이 담긴 돈 봉투를 각각 살포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예. 그리고 또 송 전 대표가 당시 외통위원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검찰은 양 씨가 국회의원 모임 일정과 참석 의원 등과 관련한 자료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돈 봉투 수수 의원 관련한 자료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지금 검찰이 여러 사건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이 이 사건 저 사건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자, 부산의 시민단체가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달라 했던 소송이 각하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부산지방법원 민사 6부가 부산환경운동연합 대표 그리고 회원 16명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예. 여기서 각하했다는 건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 중에 하나는 이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런던 협약 등을 위반했느냐 여부였는데요. 예. 재판부는 원고 측은 런던 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 민법 217조 등에 근거해서 이 사건을 청구했지만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조약, 우리 민법으로는 일본 도쿄전력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 본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지만 각하, 그러니까 소송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건데, 그런데 이게 소송 제기한 지 3년 만에 나온 결과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횟수로 3년 만인데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이제 코앞에 나와 있다 이런 분석이 많아서 예. 그걸 앞두고 나온 판결이라 또 더욱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부산 지역의 166개 시민사회 단체가 연대한 범시민운동본부, 부산 고리 2호기 수명연장 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가 2021년 4월 22일부터 이 소송을 진행해왔고요. 예. 그동안 총 7차례에 걸쳐 변론 기일이 진행돼 왔습니다. 예. 자, 시민단체들 지금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네,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예. 도쿄전력의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그러면서 이 변호인은 일본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라면서 이번 사례가 미칠 영향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대로라면 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 회사가 일본처럼 투기하더라도 앞으로는 막을 방도가 없는 의미다 라면서 핵 폐기물과 오염수 등을 더 강하게 규제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인데 적신호가 켜졌다라고 답답함을 표했습니다. 네, 이게 또 말 많습니다. 지금 일본발 테러 협박 메일이 오늘도 또 발송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내 주요 시설을 폭파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긴 일본발 테러 협박 이메일 또 발송됐는데요. 예.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늘 0시쯤 일본 대사관과 일본인 학교, 대법원, 지하철역 등을 폭파하겠다는 메일이 국내로 발송됐습니다. 이 외에도 대구, 인천,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고양시청도 테러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바늘이 박힌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다면서 8월 18일 오후 3시 34분부터 8월 19일 오후 2시 7분에 폭파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앞서 여러 차례 이제 여러 번 메일이 왔기 때문에 많이들 익숙하실 텐데 일본에서 활동하는 현직 변호사가 발신자로 찍혀서 메일이 날아오고 있는데 이 해당 변호사는 자신의 이름이 허락 없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라면서 자신이 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은 일본 경시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밟는 중이고요. 예. 또 이메일에 언급된 장소에 실제로 폭발물이 있는지를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의심스러운 물건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